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추 후보자는 당연한 듯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았고요. 이게 축하하고 축하받을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집권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장관 자리에 가는 게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말이 나가서는 말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남용, 오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총선이 지금 몇 달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미 민주당 의원이죠. 진영 장관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도 지금 또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금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 법무장관은 총선에서 총선을 감시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국무총리 정세균 의원이죠. 이분도 민주당 의원입니다.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 지금 국무총리 하겠다고 인사청문회 대기 중에 있죠. 이렇게 되면 과연 오는 총선이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공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추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이 장관 마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대답 안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정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되면 하려면 지금부터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당 지도부의 눈치도 봐야 되겠죠. 그래야 장관 마치고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추 후보자 말이죠. 인성이란 측면에서도 뭐 썩 그렇게 반길 만한 인사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말을 과격하게 하고 또 욕설까지도 잘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호가 나 있죠.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01년에 그때 당시에 김중권 당대표 새천년 민주당 때입니다. 총재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었고 이 김 대표가 이끄는 뭐 당내 혁신 모임에 그날 이제 아마 기자들하고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또 이어서 열린 그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추미애 그때는 이제 당 측의 총재 비서실장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당 측 비서실장이었죠. 그 다음에 물론 국회의원이었고 그 자리에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회창 이놈 이런 식으로 표현했답니다. 이회창 당시 그 한나라당 총재 1935년생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을 해서 법조인의 길로 나섰고요. 추 당시 의원은요 1958년생이죠. 23살이나 아래입니다. 그러다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법조인으로서도 엄청난 후배지요. 인생에 있어서 법조인으로서 대선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동아일보 기자가 아마 그 자리에서 좀 약간 좀 언짢은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동아일보 사주 같은 놈이다 이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당시에 동아일보 사주는 누구였냐? 고 김병관 회장이었죠. 그분은 1934년생입니다. 같은 놈 이러면 그 사람이나 그 기자나 같이 놈이라고 호칭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나무인이죠. 이문열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사람 이야기도 나왔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 작가가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못됐다. 아마 그런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했던 모양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추 당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뭐 지금도 의원입니다. 어쨌든 그때 뭐라고 했냐. 이문열 같은 가당차는 놈이 X 같은 조선일보에 글을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X 그건 제가 못 옮기겠고요. 이렇게 과격합니다. 술이 취해서 그랬다는데 뭐 그런 해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술 취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인성을 가진 분이라면 정치적 과격주의자 또 취중 인격 상실자 이런 평가밖에 더 받겠습니까? 그 뭐 전에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 더 무서운 장관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날 청문회에서 또 하나 아주 인상적인 국면이었던 게 뭐냐면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이 추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해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칭찬에 맞지 않았던 윤 총장 아닙니까? 그래서 만난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욱 엄정하게 대하라,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당부를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추 장관이 되고 또 이제 그 아래 윤석열 총장이 있게 되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돼갈지. 이런 정부, 이런 여당 참 보는이 처음입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기어이 좀 밀어붙여서 국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일 저녁에는 공수처 설치법 또 통과시켰죠. 기어이. 앞으로 입법의 이런 전횡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정치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우리 민주정치가 어떻게 돼갈 것인지, 심하게 굴절을 겪지 않을 것인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을 말이죠, 예사롭게 해대는 그 정부나 여당을 보면요, 탈선을 향해 폭주하는 열차를 보는 기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